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빅데이터 대박천국 1부의 신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오늘 부쩍 날씨가 갑자기 좀 많이 추워졌다 느끼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따뜻한 뉴스가 좀 있었다고요. 네, 강서구에서 있었던 소식인데 이 고시텔에서 화재가 났는데 새내기 경찰관이 뛰어들어가서 무려 4분 만에 네. 22명을 대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따뜻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시장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난주 삼성전자의 자사주 뉴스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 온기를 좀 풀어 넣어주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다른 온기를 전해주실 우리 세 분의 파트너죠. 최영동, 박완필, 김대복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영동 파트너님. 예. 일단 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삼성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삼성전자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어떤 좋은 소식이 좀 없을까 했었는데 일단은 자사주라는 카드를 꺼냈어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일단은 뭐 국내 지수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올라와야지 시장에서에 대한 이제 방향성들이 좀 잡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마지노선에서 딱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종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49,9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이제 56,700원에 상승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일단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개인들만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은 외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뭔가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 이제 뭐 영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기업의 뭐 밸류, 그러니까 펀더멘탈 정도만 좀 건드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좀 탄력도가 좀 나아졌었는데 일단은 뭐 국내 입장에서는 뭐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은 아직은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일단은 뭐 자사주 매입 소식. 그 다음에 이제 자사 소각 뭐 이런 이제 내용들로 인해서 거의 뭐 6% 장중에는 이제 시작 지점에서는 이제 7%대까지 이제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시간이 갈수록 약간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수급적인 내용들로 놓고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 줄 수 있는지 여부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틀로 놓고 보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프로그램 선물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일단은 오늘 6%에 가까운 상승 조건으로 좀 마무리가 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선물 매수가 추정해서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되면 시장 안정화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는 일단 뭐 100점짜리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연속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이 HLB 그룹주들의 상승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가남신약의 FDA 임상실험 현장 실사 통과 소식에 오늘 그룹주가 같이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 박완필 파트너님, HLB 그룹주 사실 뭐 지난달부터는 조금 약한 모습이었었는데 네. 이게 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일단 이제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움직일 만한 위치에서 딱 움직였고요. 네. HLB가 이제 뭐 한 3월이나 돼야 확실하게 그 통과 여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다 했는데 그래도 이제 BIMO라고 해서 이제 임상에 대한 실사는 이제 문제가 없이 통과된 걸로.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리보라센입의 이제 생산에 관련된 시설 실사가 또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뭐 그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는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바이오가 좀 약간 오늘도 알테오젠이라는 쪽에 좀 밀리면서 네. 이게 이제 그 동안에 그 제약 바이오 중에 가장 좀 처져 있었던 쪽에서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있지 않을까. 오늘 기관도 있고 차트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이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이 반전율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릴 텐데요. 이 반전율이 아주 이 종목한테는 그냥 정확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 투매도 딱 여기서 저점을 잡았었고요. 자, 이번에도 보시면 이제 반전율 2분의 1 구간에서 정확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여기서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맥을 잡으면은 뭐 정확하게 저점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추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라인이 아마 저항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라인을 이제 뚫어낸다 그랬을 때는
한 단계 충분히 점프도 가능할 거로 보는데 일단 9만 원의 진입 여부가 주목이 되고요. 일단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거래를 다 이제 뚫어내기엔 좀 빠릅니다. 근데 이제 계열사가 전체적으로 강했다. 그러니까 뭐 HLB 생명과학이나 HLB 테라퓨틱스나 이런 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제 동반해서 좀 올라올 건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일단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출발은 했는데 매물의 돌파 여부가 어느 정도 요즘에 바이오가 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힘이 실릴 거냐 이 부분은 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대욱 파트너님, 다음 달 20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 관련해서 종목 변경을 좀 하겠다. 그리고 연내에도 일단 다소 불만의 목소리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변경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자, 관련해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힘이 좀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냥 흘러 지나갈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이 왜 돈이 안 들어올까요?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 시장이 조금 불안한 것들이 많은데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대주주를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이제 옹호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소액 주주나 우리 그 주주들을 옹호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장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대주주들의 행포를 어떻게 막아주느냐 이건데 밸류업 프로그램 지난번에 뭐 하는 척 했는데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거기 다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이런 건데 사실 구분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밸류업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싶어서 막 이게 열심히 자기들이 그 뭐 지금 이제 그 정책도 내놓고 회사가 그 이제 자사주도 매입하고 소거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뭔가를 특혜를 주는 게 있어야만이 자구책에 이런 흐름들이 나올 거다. 근데 이제 처음에 잘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좋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잘못된 것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해야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번에 나왔던 이런 그 유상증자 사례 뭐 이런 것들이나 네. 물적 인적 분할 이런 것들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둘리는 이것들이 안 돼야 된다. 그렇게 보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그래도 우리 정책을 좋은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니까 저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어쩌면 일부분의 어떤 외국인들의 투자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음 달에는 이제 다음 달 20일에는 밸류업 지수 이슈가 있다면 이번 달 20일에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을 거잖아요. 뭐 실적이야 좋을 걸로 다들 예상을 하던데 우리 최영도 파트너님 저희가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느냐 네. 안 하느냐를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난 주서부터 다우나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약간 좀 조정세로 좀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트럼프와 이제 머스크 트레이딩이 좀 일단락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트럼프나 머스크의 뭔가 이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네. 그런 이제 종목군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전체 시장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엔비디아가 좀 약재 아닌 좀 악재가 좀 나왔어요. 네. 다별 문제들이 좀 나왔던 상황들인데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SK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밀렸어요. 네, 그 블랙웰 문제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게 오히려 이 삼성전자한테 또 득이 될수 있다? 시간을 예. 벌어줬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시장에서 뭐 좋게 해석하면 뭐 한없이 좋게 해석하죠. 근데 네. 뭐 직접적으로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뭐 워낙 뭐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조금은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또 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 해석들도 좀 있어서 아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막 좋은 이제 내용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사항들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찌됐든 AI 산업을 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드웨어를 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뭔가 이러한 노이즈들은 그렇게 좋은 소식들은 아니죠.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신제품의 개발 주기를 좀 보시기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걸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시장에서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빠른 네. 신제품으로 인해서 뭔가 에러들을 잡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좀 과부하가 걸리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도 좀 있는 상황들인데 뭐 이거는 우리가 좀 장기적인 흐름들로 좀 지켜봐야 될 상황들이고 이번 주에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장에서
기존에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는 계속 나아질 거야 이 메시지를 계속 던져줬었거든요. 근데 과연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먹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네. 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에 대한 최근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조정이 좀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21선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지금 받으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를 좀 아마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번 주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 그러니까 희비가 좀 엇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크인 같은 경우는 10% 이상 또 하락을 하는 네.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고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반면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SK하이닉스는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미증시에서 시작된 눈치 보기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눈치 보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이러한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자금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삼성전자도 들어가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2차원지 종목군들도 일단 리바운드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또 새롭게 또 트럼프 트레이딩, 머스크 트레이딩과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또 오늘 뭐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또 새롭게 튀어나오는 종목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종목군들로 또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는 뭐 엔비디아 향, 그러니까 HBM 관련된 종목군들은 약간 좀 눈치 보기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이제 떨궈져 나오는 자금들이 과연 국내 시장에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매매를 하시거나 아마 수익을 내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좀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박완필 파트너님. 방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디커플링 아니었겠습니까? 네. 다들 올라가는데 우리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데 삼성전자 이야기만 아니었다면 오늘장 정말 많이 걱정했을 거예요. 미장이 확 밀렸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증시만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금은 올라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겠죠. 네. 자,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 증시가 지금부터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 국내 증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S&P 500 지수가 이제 6천을 살짝 돌파했다가 네. 지금 내려왔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상승폭의 2분의 1 조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은 지난 과거 한 200년 동안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랠리 중에 가장 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그 슈팅이 강한 장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선봉장격으로 올라온 게 이제 엔비디아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빅테크 랠리가 올라가다 지금 쭉 밀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6,000포인트까지 치고 나가면서 나스닥도 강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서학개미로 쫙 몰려 나가고 또 그동안에 또 중국 증시 부양책 나오니까 중국으로도 몰려 나가고 해서 이제 국내 수급에 좀 공동화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그 증시 인사이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6천에서 차라리 두들겨 맞을 건데 꺾이면 우리나라가 좀 올라올 거다. 근데 공교롭게 가장 세게 맞았던 삼성전자가 거기서 카드를 꺼내가지고 이걸 올려붙였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10조 원 정도의 자금이라고 하면 연간 투입을 하는 건데 이제 한 달에 뭐 한 8천억씩이나 투입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첫 석 달 동안 매입한 건 소각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호재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수급적으로 여기서부터 한 1년 동안 매집한 평균이 자신들의 ROE 정도 수준의 가격까지만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주는 어떤 메시지는 우리나라 지수의 하단을 지켜준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그 미국 증시가 좀 밀리더라도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지수의 하단부는 좀 단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미국도 이번에 이제 절반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지난주가 미국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금요일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지나갔다는 측면에서 변동성은 좀 안정될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이제 10년짜리 금리가 4.5%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수급도 그렇고 이제 지금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앞으로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좀 컨센서스를 좀 약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장은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다. 변동성은 분명히 완화될 것이고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수급도 좀 분명히 안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뭐 가서 두들겨 맞고 있는데 계속 쫓아가서 들어가긴 좀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는 개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자사주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수급의 청신호로 보되
대형주 지수가 치고 올라가려면은 꼭 어떤 그 자사주에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자금이 묶여 있던 자금이 삼성그룹주 현금화된다. 이번에 뭐 삼성화재나 삼성생명도 올라오고요. 그래서 좀 물린 돈들이 좀 돌면 그 돈이 종목장으로 좀 온기가 좀 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점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광규 PayPal 파트너님이 그 금리 부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복 파트너님, 최근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 다 뭐 예상치 부합하고 좋게 나왔잖아요. 이런 지표 때문에 오히려 12월에 연준이 당장 금리를 동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우리 시장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사실은 또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노선을 못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는 지난번 이제 소매 판매 지수를 발표했는데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치보다 0.1% 오르는 0.4%로 나왔는데 그 이전에 발표했던 0.4도 0.8로 수정됐거든요.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 경기 지표가 내가 금리를 인하할 만큼 정도의 어떤 이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금리 동결을 시사하니까 주가는 일제히 떨어졌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이미 실질 금리라고 할 수 있는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4.4%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면 감세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고 결국은 이것은 결국은 옛날 72년도에 닉슨 때하고 비슷하게 금리를 잡으려다가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잡히는 이런 시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시장은 진짜로 재미없는 건데 네. 아까 우리 박한필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부담을 느끼면 이 부담을 느꼈던 자금이 어디에 가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이런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뭐 통화가 우리나라 1,400원대 이상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 수는 없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2월 옵션 동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전까지는 우리는 제한적인 등락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어떤 자사주 매입 이것도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지난 9월 달에 좀 하지. 아니 지금 현재 신나게 빠져 있는 이 자리에서 왜 했느냐.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일가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대출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담보 비율을 맞추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주식 선물, 삼성전자의 주식 선물 그 미결제 약정을 봤더니까 이게 팽팽하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교전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 어쩌면 다음 주, 이번 주 내내 이런 교전에서 어떤 결말이 나올 건데 저는 올라도 제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올라가면 즐거워야 되는데 빠진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요일 날 하필 외인이 수급이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방금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환율 부분 아직 불안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불안한 게 이게 수급이 정말 불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시장 속에서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증시가 잠깐 쉴 때 국내 자금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면 좋을 텐데 이게 또 옆에 있는 가상 쪽으로 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최영돈 파트너님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숙명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 증시에서 앞서서도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연 이틀 동안 금요일과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10%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찜찜한 상승은 무엇일까? 그렇다고 되면은 뭔가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기존의 공식대로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다른 여타 하부에 걸려 있는 기업들까지 좀 끌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지금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만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오전장에는 그래도 현물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코스피 200 선물을 보시게 되면 9시 한 10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9천억 가깝게 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종가성으로 보게 되면 2,200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되면은 이 올라가는 요 사이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은 자기들의 포지션을 그렇게 확대를 시키는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는 거는 앞서 우리가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 뭐 경제 여건 자체가 그렇게 쏙 좋지가 않습니다. 뭐 국내 이슈도 안 좋긴 하겠지만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도 앞서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파월 의장이 금리 동결 얘기를 했죠. 12월 달에. 네. 근데 물론 이제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또는 이제 인플레가 다시 유발이 되면 현 시점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립 서비스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저는 또 한편에서는 또 그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서는 트럼프 정부와 연준 간의 기싸움,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 나라의 대통령이 트럼프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제 대통령도 파월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되면은 서로 뭔가 힘겨루기, 힘싸우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형국에 좀 놓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해외 쪽으로 빠져나가는 자금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시장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는 제가 뭐 가상화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 시간부로도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매력도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나갔던 자금 자체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오는 속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정부에서 뭔가 국내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뭐 유인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획기적인 뭔가 혜택들을 줘야 되는데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밸류업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밸류업도 허상에 가깝죠. 실질적으로 이 밸류업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사고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단번에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 안에 회복시키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되면 현재 남아 있는 자금들만이 국내 증시에서 이제 뭐 소위 얘기되는 이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로 계속 지금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수급을 이해를 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첨언을 좀 드리자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도 좀 이제는 뭐 당론을 떠나서 이거는 한 국가의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가 어찌됐든 뭔가 이제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소위 뭐 올라서 좋습니다, 떨어져서 나쁩니다 이게 아니고 근본적인 필요 요소 자체가 뭔가 이제 한 국가의 경제 레벨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미증시 눈치 보기라는 단어를 좀 사용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 증시의 이제 움직임이 어떤 트럼프 뭐 수혜 트레이드보다 이제 이 트럼프 내각 인선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오늘 뭐 제약은 빠졌고 자율주행은 갔고 뭐 그리고 뭐 그 에너지 쪽도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박완필 파트너님 네. 이런 시장의 움직임 좀 이 어떤 내각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뭐 저희가 이제 그 미국에서 나타나는 뉴스를 그때그때 타이밍 맞춰갖고 잘 하기도 힘들고요. 네. 또 아까 코인 시세가 너무 강한데 이제 코인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1월에 소득세 지금 금투세 일단은 그 주식 쪽은 폐지해줬는데 코인 쪽은 이제 그대로 시행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아직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뉴스가 다 다르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뭐 역시 뭐 케네디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 네. 그다음에 또 뭐 일론 머스크, 뭐 효율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그 뉴스들의 잡음을 좀 어떻게 잘 피해갈 수 있을까 이게 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실 그 비트코인 시세가 낮다 그래서 뭐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가 올라가다 다 주저앉아 버린 것처럼 네. 그게 그대로 다 옮겨 전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테마를 맞춘다 그래서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뉴스도 뭐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조금씩 요동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지금 반도체 칩수법이나 IRA와 관련한 기술적 반등도 어느 타이밍에 나올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지금 물론 우리나라 수급이 아직 좀 불안정하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가 돌았다는 지수 하단부는 받쳐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연말과 연초까지 좀 구조적으로 이런 어떤 악재들이 있어도 일단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접점, 즉 네. 밸류 체인에 있어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쪽 이런 쪽을 좀 보신다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HD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페루에서 뭐 잠수함 협업 이런 것도 이야기 나오는데 네. 결국 이제 트럼프 지금 당선자가 국내에 던졌던 화두가 이제 조선 이러면 그냥 하나의 테마냐 이게 아니면 네. 현재 LNG 선의 어떤 수주를 쫙 깔고 있는 데다가 이제 MRO 사업이나 이제 이런 방산으로 연결되는 이런 밸류 체인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이렇게 배척당하는 칩스법이나 IR의 피해만 볼 게 아니라 어쨌든 삼성전자 하단을 받쳐준다면 조금 지지할 수 있는 쪽 그런 쪽을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하여튼 뭐 아이디어를 조금 이 지금 한 두세 달 동안에 미국의 트럼프 내각이 이제 그저 뭐죠 행정부가 이제 이렇게 장관을 인선하고 막 인선을 하는 과정에 시끄러운 것들을 네네.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하고 실적과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 쪽에 좀 더 조정시 집중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금 더 좋은 흐름을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 저희가 조금 후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오늘 장 이슈 흐름 살펴봤습니다.